청년 대표들이 없었고 육성도 하지 않았어요. 좋은 정치인들이 구조적으로 발굴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잘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지금의 한국 정당들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누구나 들어와서 성장하고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정당 내에 없습니다. 청년은 선거에 나서기 전에 어디서 경력을 쌓을 수 있을까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정치에 참여하거나 정치와 밀접한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정당 안에서 정치를 직접 경험하며 배우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하지만 이런 정치인 육성 기능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 국내 정당의 현실. 청년 정치인에게 육성 없는 정당은 무엇이 문제인지,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마련돼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저녁 시간, 청년들이 모여 앉아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런 이제 사회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세는 정치인 100%가 아니라 정치인 50%, 학자 50%의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청년정치학교 첫 수업에 자신을 소개하는 청년들입니다. 정치를 처음 체계적으로 접하는 예비 청년 정치인이죠. 청년정치학교는 전직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등 강사 6명이 매해 50여 명씩 일반 시민을 교육해서 정치인으로 육성하는 과정입니다. 6개월 과정을 거쳐 국회 보좌진이나 정당의 당직자로 진출하기도 하지만 선출직 정치인을 많이 키워내는 게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엔 이 학교 출신 9명이 공천을 받아 출마했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또 외교안보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강사님들을 모셔서 수업을 듣고 있고요. 모의 국정감사나 토론 배틀 같은 체험형 과정들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능력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에 어떤 공약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정책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고요. 학교가 문을 연 지 올해로 벌써 6년째. 2017년 당시 바른정당 내부 조직으로 만들어졌다가 3년 만에 별도 법인으로 독립돼 나왔습니다. 정당 안에 소속돼 있으면 학생들이 정당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과 실력을 인정받으면 공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정당이 정치인을 직접 길러내야 한다는 철학과 문화가 공유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일관성이라든지 공유되는 철학, 마음가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새로운 정치 문화를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 좋은 정치를 경험할 거라고 보는데, 불행히도 기성정당 안에서는 그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관행과 문화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정당을 대신해 정치인을 키우는 곳은 또 있습니다. UAG는 유권자와 함께 동네 정치인 키우는 에이전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 39세 이하 젊은 정치인이 더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돈 낸 비영리 단체입니다. UAG는 청년 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민간단체입니다. 출마를 원하는 청년을 선배 청년 정치인들이 지도해주고 실력 있는 청년을 정당에 소개해 공천될 수 있게 돕습니다. 지난해에 만들어졌는데 청년 정치인을 벌써 138명 발굴했습니다. 대부분 기초의원입니다. 지방선거에서 73%가 기초의원을 뽑는 건데 너무 관심이 없고, 이 사람들부터 바뀌면 사실 유권자로서도 효능감이 굉장히 대단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작은 단위에서 문제 해결 경험이 쌓이면 큰 문제도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해보고 잘 맞네? 아니네? 라는 것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초에서 중앙정치로 성장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UAG가 이렇게 정치인 육성에 나선 이유도 청년정치학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안 하니까 앞장섰겠죠? 누구나 들어와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정당 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관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시스템 아닌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당이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초당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필요할 수 있겠다. 정당이 청년 정치인을 육성한다는 것이 교육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있어야겠죠. 물론 지금도 청년이 정치를 경험할 자리가 정당 안에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주요 정당마다 청년 조직은 있지만 당 지도부가 임명하는 방식이라 중요한 정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게 당내 핵심에 진입한 청년 정치인들도 이런 구조를 문제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청년위원장이 되고 대학생위원장이 되어도 사실은 그 직제는 임명되는 거라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본 경험이 있어야 자기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스스로도 되게 주저하는 거예요. 청년 대학생위원회니 뭐 이런 이름 붙여진 청년 조직들을 만들어서 자리를 주는 게 과거의 방식이었죠.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계, 그러니까 난 임명을 받았고 혜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른 거라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권위가 없거든요. 청년 정치인이 정당 안에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선 이들이 당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당내당 구조를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 안에 청년들로 구성된 다른 정당이 있는 구조인데 청년 대표가 당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있어서 모당과 상반된 견해를 표출하고 정책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재정권도 가지는데 특히 독일에서는 정당 내 청년당이 정부로부터 국가 보조금을 직접 지원받아 독자적인 활동을 벌입니다. 덕분에 독일 사회민주당에서는 청년당 출신 국회의원 비율이 1995년 13%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는 53%까지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정당,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또 청년 정치 참여를 위한 어떤 큰 행사를 기획하고 자 이제 청년들 참여하세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나 기능이 상당히 훨씬 더 큽니다. 청년 정치 참여를 위한 육성 프로그램을 청년 조직 스스로가 한다는 게 좀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40살의 프랑스 대통령이 된 에마뉘엘 마크롱과 34살의 핀란드 총리가 된 산나 마린 등 주요 정치 선진국의 젊은 지도자들도 청년당 출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청년당에 들어가 활동한 덕분에 취임할 때는 이미 상당한 정치 경력을 쌓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유럽에도 저 프로축구 구단도 보면 유소년 클럽이 잘 되는 프로 구단들은 어려서부터 훈련하고 검증하고 그 데이터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컸을 때 얼마나 성장할지 예측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이미 어디서 비싼 돈 주고 선수들 데려와야 되는 거죠.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지금 정당의 실정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에야 민주당이 전국청년위원회를 전국청년당으로 승격했지만 사실상 이름만 바뀐 수준이고 당헌 당규상 지위는 전국대학생위원회나 전국농어민위원회 등 다른 전국위원회와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같은 해 청년의힘을 창당했지만 당헌과 당규 어디에도 운영 방식이나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고 지난해 6월부터는 공식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비슷한 시기에 정의당이 만든 청년정의당은 활동을 이어오고 있지만 비용을 쓰려면 모당과 협의해야 하는 등 정의당에 종속된 청년 조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육성은 하지 않고 깜짝 스타 같은 인재를 기다리기만 하는 정당들. 다른 나라처럼 차근차근 경력을 쌓으며 성장한 젊은 지도자를 우리는 언제쯤 가질 수 있을까요?